이란과의 완전히 실패한 거래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큰 승리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5일,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대립의 결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도널드 트럼프가 며칠 전만 해도 이란을 향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타격이라고 위협하며 묘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란, 오만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임시합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그 조건입니다. 이번 거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는 이란의 일부 요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즉, 전쟁 전에는 없었던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국이 5개월 동안 군사작전을 벌였던 국가가 그 결과로 전략적 해협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진행되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왜 워싱턴이 이런 양보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로이터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사실상 지상 발사형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비축군을 거의 완전히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은 국방장관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정도로 필사적으로 이 정보를 부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찾아봤습니다. 로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소스들도 모두 미국의 미사일 비축량이 정말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사이 예멘 후티 반군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한쪽에서 불을 끄면 다른 쪽에서 다시 불이 붙는 셈입니다. 즉,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모든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란 소식통들은 어제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이든 듯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들을 무시했지만요.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논의 중인 합의는 오만과 이란 사이에 60일간의 임시 합의를 두고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도 또 임시 합의일 뿐이고 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6월 17일에도 이미 이런 임시 협정을 체결했었고 그 후에 그 협정이 위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선박 통과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자, 이 협정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이동 방식이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 교통은 북쪽 항로, 즉 이란 영해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모든 선박 교통은 남쪽 항로, 즉 오만 영해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집니다.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란과의 협조라는 문구는 실제로 오만의 영해에 속한 항로에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논의했던 조건들입니다. 반면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 관세나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60일 동안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협정에는 해상 기뢰 제거를 위한 별도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항로는 이후 30일 동안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그 후 바로 이 기뢰가 제거된 중앙 항로가 선박 운항에 사용될 것입니다. 양방향 모두 이미 상시 협정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은 아직 오만과 이란이 워싱턴의 개입 없이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제 가장 웃긴 부분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거래가 왜 필요했는지 직접 언급합니다. 이 거래는 한 달 전에 무너진 미국과 상가 측 사이의 휴전을 복원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협상 재개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계속 맴돌다가
다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사에는 이 전체 구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인정이 나옵니다. 악시오스는 이렇게 씁니다. 백악관, 오만, 그리고 지역 중재자들은 3주 전에 이미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입장은 지난 이틀 동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화요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협은 아주 곧 열릴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매우 강한 파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협은 어쨌든 열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물러선다면 그들은 정말로 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이해합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이 공격 재개가 아니라 외교적 합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키이우 시간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혔습니다. 아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한 합의는 인용하자면 내일이나 모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결과는 48시간 이내 알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사실 전쟁 내내 이런 모순이 매우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이런 호전적인 발언과 동시에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 네트워크 X에 자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에 대해 오만의 영해를 통과하는 이 항로는 인용하자면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이미 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000척이 넘습니다.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한 가지 주장에 따르면 남쪽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지금도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 즉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 말에 따르면 해협은 아직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이 해협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열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열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열지 않는다면 이란의 공격이 가해진다는 건가요? 이제 오늘 주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워싱턴이 전쟁 전보다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에 동의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무기 비축량 내부 통계를 잘하는 3명의 소식통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과의 5개월 전쟁 동안 2가지 주요 지상발사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거의 모든 비축분을 소진했습니다. 고성능 장비입니다. ATACMS 미사일과 PRSM 미사일입니다. PRSM은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 비축량 급감이 트럼프 행정부 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군이 러시아, 중국 또는 다른 적들과 관련된 미래의 위기를 억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규모는 이 두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비축량도 상당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 보유된 이 무기의 거의 절반이 소모되었습니다. 게다가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 전 수준과 비교해 거의 80%에 달하는 사드 요격 미사일 비축분을 소모했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역시 약 절반을 소모했습니다.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전쟁 전 미국은 약 220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신형 2가지 버전과 452기의 사드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7월 말에는 사드 미사일의 비축량이 278기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CSIAS, 즉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의 자료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약 65기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드 미사일의 비축량은 전쟁 전 수준에서 최소 38%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여러 다른 소식통들이 미국이 이란과의 5개월 전쟁 후 모든 종류의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치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정말로 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미국군이 이미 2027년을 목표로 대량의 이런 미사일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자체도 에이테크메스가 점차적으로 퇴역되고 바로 이 프레스음으로 대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정보에 대해 미국의 전쟁 장관 피트 헥셋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인용하자면 이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CNN, 수치스럽군요. CNN. 우리는 가짜뉴스를 충분히 미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후 펜타곤 대변인 션 바넬은 미국 육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 사령부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으며 미국 군대가 우리 국민과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비중량 수치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과 설비도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로이터 통신조차도 일부 탄약, 특히 포탄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생산이 실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비축분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갈된 비축분 때문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공격을 요격할 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드론들은 결국 에이테크მს나 PRSM 같은 고가의 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그들이 말하길 요새화된 지휘소나 방공포대, 그리고 장거리의 다른 잘 방어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값싼 드론들은 아직 이런 목표물들을 뚫지 못하거나 그들이 말하듯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즉, 그곳에서는 전자전에 무력화되거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예멘 후티 반군은 오늘 사우디 석유 운반선 와파를 홍해 북부에서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얀부 해안 근처에서 말이죠. 안사랄라흐 군사 대변인 야히야 사리아는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가 선포된 이후 후티 반군이 공격한 선박이 이번이 8번째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또 다른 29척의 사우디 유조선들, 이 봉쇄구역에 접근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홍해와 아라비아해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란이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아라비아 반도의 한쪽에서는 하나의 전략적 항로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항로가 계속해서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후티들은 이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여전히 교묘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